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했다 폐기한 점에 주목했는데요. 한 전 총리가 제1의 국가기관으로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막지 않고 방조한 걸 넘어 정당화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. 그럼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김지성 기자, 먼저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부터 살펴볼까요? 네,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모두 쉬운 4쪽 분량, 혐의만 6가지입니다.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가장 문제 삼았습니다.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만큼 대통령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 한 전 총리가 이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했다는 것이 특검 판단입니다.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. 박지영 특검보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.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좌하는 위헌유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.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을 말리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, 이렇게 주장을 해왔단 말이죠. 그런데 특검은 오히려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을 지원한 걸로 본 거군요. 그렇습니다.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이 계엄이 적법해 보이도록 모양새를 갖춰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회의 정족수 11명이 채워지자마자 회의를 시작했는데요. 한 전 총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장관들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도 내지 않았고요. 윤 전 대통령이 부르지 않은 나머지 장관들에게 따로 연락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또 회의 역시 짧았기 때문에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. 계엄 해제 이후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들고 온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청구서에 적시됐습니다. 네, 또 눈에 띄는 게 위증 혐의인데요.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가 말을 뒤집은 거 아닙니까? 네, 한 전 총리는 헌재 탄핵 심판에 나가서도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다가 지난 조사에서 특검이 대통령실 CCTV를 제시한 뒤에야 윤 전 대통령이 문건을 줬다고 인정했습니다.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만큼 영장 심사에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걸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. 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인 만큼 도주할 우려도 있다는 걸 내세울 걸로 예상됩니다. 법원은 아직 한 전 총리의 영장 심사 일정을 밝히지 않았는데요. 이르면 오는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열릴 전망입니다.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 있는 서울 고검에서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.